중재안을 낼 수 있는 힘은 물리적 힘이 아니고 GDP 1등의 힘이 아니고 인류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을 했으니까 푸틴 저 사람은 악마다. 그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어떻게 둘 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GDP가 미국보다 부족하니까 중재안을 못 낸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중재안 미국에서 안 나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GDP 1위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1위고 그러한 나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의 지적인 모든 에너지가 고인 자리가 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뭐 많이 듣잖아요. 가장 리스크가 있고 아주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한국은 요만한 조그마한 나라인데 미국이 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밀접하게 미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러시아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계의 주요 시선을 전부 잡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하고 그 센터에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중요한 자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깊은 핵심적인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이게 센터라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나라들하고 에너지가 지적인 것이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핵심적인 노른자 자리라는 얘기죠. 강대국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 많이 시달려 왔잖아요. 러시아한테도 시달리고 그 다음에 중국한테도 시달리고 일본한테도 시달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다시 또 형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힘이 약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무식하거나 무지하면은 강대국들한테 전부 시달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지적으로 우수하거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 간의 모든 역학관계를 조율을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역사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실력이 있으면 미래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실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강대국을 완전히 조율을 해서 최고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세계를 조율하고 중재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나 가능한 거지 우리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댓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댓글을 이해할 수 있죠. 필자가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한 적도 없고 또 세계적인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댓글을 쓰신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뭐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냐면 그 미스되는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 이거는 힘이 있는 나라만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힘이라는 것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엘빈 토플러의 파워 시프트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도 뭐 거의 지식인 중에 최고봉에 있죠. 그런데 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래도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인류가 힘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육체적인 힘, 이것도 파워가 될 수가 있어요. 체력적인 힘이잖아요. 거기에도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권력, 여기에도 파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물리적 힘을 파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적인 힘을 파워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 댓글을 쓰신 분은 물리적 파워, 지금 현재 미국의 물리적 파워가 넘버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1등이고 또 군사력이 1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래는 지적인 파워가 또 이제 새로 대두가 될 겁니다. 힘센 놈하고 머리 좋은 놈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사님? 등치가 굉장히 큰 놈하고 머리가 좋아서 아주 그 지적으로 굉장히 깨가 발달이 되어 있고 요령도 좋고 처음에 몸으로 부딪힐 때는 등치 큰 놈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다 보면 무의 힘이 문을 이길 수가 있을까? 무력의 힘이 펜을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좀 지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무력, 파워, 힘, 이러한 기준을 지금까지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 중요한 얘기라서 참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뭐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힘에 대해서. 인류가 처음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까지 하체라고 보면 돼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인류가 발전을 했을 때는 우리 체력적인 힘, 물리적인 힘, 그게 이제 힘이었었어요. 그때는 칼로 싸우고 무기를 잘 다룰 수 있고 등치도 좋고 이런 물리적 파워. 그래서 천하장사?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어떤 육체적인 힘이 중요한 시대였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다가 지식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 사물의 원리를 파악을 해서 현실에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요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힘을 쓰던 거를 지금 전부 지식으로 그것을 복잡하긴 하지만 지식으로 그걸 다시 재가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지식의 힘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 그 지식의 힘이라는 것이 그거죠. 사회가 미개할수록 무인의 힘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이제 그 무인의 힘이 아니고 펜의 힘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식인들이 지배를 하게 지금까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식 중에서도 이제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지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이것도 지식도 또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지혜의 힘을 우리가 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힘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중재안이라는 것이 물질입니까?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중재안을 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중재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총이나 칼이나 무기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형체를 볼 수는 없지만 내용이잖아요. 이게 콘텐츠고 이게 내용이고 연구물이고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안 같은 것을 내는 거는 힘이 센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그 무기를 잔뜩 가지고 무력적 힘이 센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고 요게 발달이 된, 지적으로 발달이 됐고 또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가진 민족, 지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요 내용인 거죠. 그 중재안이 이 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중재안을 내는 힘은 요 지적인 머리가 우수해야지 되는 거지. 지혜를 품고 있어야지 되고 그 힘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 독자가 힘을 얘기를 했으면서 중재안은 힘이 있는 나라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힘, 무력적 힘, 군사적 힘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연금을 내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군사력이 세도 말 안 듣죠. 그렇지. 아무리 미국이 군사력이 세도 북한이 또 말을 듣지도 않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미국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독자들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중재안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중재안은 미사일도 아니다. 중재안은 내용이다. 이 내용을 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고 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거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연구물을 낼 수 있는 거지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 지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중재안이 나오는 거지 중재안하고 뭐 미사일하고 그렇게 그 관련을 지으면 이게 원래 물질과 비물질 이게 아닌 거거든. 이게 따져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랐다라는 얘기죠. 오류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얘기를 할 때 중재안을 낼 수 있는 힘은 물리적 힘이 아니고 GDP 1등의 힘이 아니고 인류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어떻게 둘 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냥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을 했으니까 푸틴 저 사람은 악마다 우리 바이든이 악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왜 저렇게 스스로 수렁에 빠져 있을까? 전쟁을 시작을 해서 무력적으로 상대를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힘의 그런 물리적 힘의 시대였으니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이게 힘이 빠지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진퇴양난의 형국에 놓여져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러시아가 또는 푸틴 대통령이 무엇이 아쉽고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모르는 게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다른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GDP가 미국보다 부족하니까 중재안을 못 낸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보다 서경래가 지금 생각이 부족합니까?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 중재안 미국에서 안 나와요. 왜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카밀라 해리스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 입에서는 그 사람 머리에서는 중재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중재안은 상대를 모두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지 이게 지혜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저렇게 공격을 하고
또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트럼프를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인류의 평화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는 기준을 우리 독자들께서 어느 관점에 놓을 것이냐. 중재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지적인 힘이지 그것이 GDP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군사적인 핵무기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관련이 없어요.